이 외에도 저희는 여기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 증액을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증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경 나온 감정평가 결과는 종전자산평가 대비 약 30%에서 60%에 가까운 커다란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담정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내동 288-1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사건에서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매매대금 및 현금 청산금을 증액시키고 의뢰인의 이익을 높여드리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분쟁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만큼 유사한 정비사업에 참여 중이시거나 관련 이슈를 겪고 계신 다른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내동에 있는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은 2024년 4월 8일경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매도 청구권을 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피고들을 약 7명씩 나누어 총 3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부인 담정은 그중 2건의 소송에서 총 3명의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변호하고 있는 저희 담정의 목적은 조합으로부터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평가 증액은 조합 측에서 너무 내려치기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최대한 올려드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높게 산정하게 되면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향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증액을 위해 첫 번째, 개발 이익의 반영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정비 사업으로 인한 층수 및 용적률이 상승할 것임을 주장하여 기존 종전자산 평가 금액보다 높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류상에는 없는 실제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지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 건물에 입주한 약국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 감정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종합병원과의 접근성이 주변의 어느 건물보다 높고 약국으로서의 최고의 입지 자리인 점, 소유자가 인심이 좋아서 임대료를 높게 받지 않고 있는 것일 뿐 같은 임차인은 수십 년간 같은 임대차를 연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여기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 증액을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증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경 나온 감정평가 결과는 종전자산평가 대비 약 30%에서 60%에 가까운 커다란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감정평가대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면 저희 의뢰인들은 토지를 인정하고 조합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쌍방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합도 토지를 받지 못했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다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 되다가 막상 재개가 되었는데 조합은 과거 시세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는 그 수년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받지 못한 채 결국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헐값을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 매도,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조합 측에 이행 제공과 매매 대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미 집을 나왔고 소유권도 넘겨줄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왜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느냐?
독촉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조합은 이행지체 상태가 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물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연 12%라는 높은 지연이자를 받아서 시세 상승분을 반영받지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공가 상태로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열쇠를 법무사에게 맡긴 뒤 조합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면 이행 적용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하는 위 사례 성내동 의뢰인 분들도 저희의 조언에 따라 대부분 공실로 집을 비워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행조언까지 마쳤음에도 조합이 계속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내동 288-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성내동 288-1번지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법무법인 담정에 의뢰를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계획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현금 청산 소송이 매도 청구 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매매 대금의 산정 시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조합은 성내동의 지가가 현재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최대한 과거로 돌려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인 2024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매 대금 산정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최근에는 현금 청산의 경우에도 매도 청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장 부본 송달 시, 정확하게는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매매 대금 산정 기준일로 보는 판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리 의뢰인들이 가장 유리하도록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이 아닌 비교적 최근인 매도 청구 의사가 표시된 날을 산정 기준일로 정하여 최대한 증액을 노릴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곧바로 공시를 준비하고 소장을 받는 즉시 공실로 비워 이행조고 및 최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 중인 성내동 288-1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소송과 향후 예정된 현금 청산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매 대금을 높게 평가하는 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울 것입니다. 다만 공시를 확보하는 것은 의뢰인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지금 감정가가 잘 나와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결국은 푼돈이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른 정비사업 구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도 청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저희 법무법인 담정과 함께 명확한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